박사님 최근에 또 어디가 부러졌다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 PL 리즈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에서 하비 엘리엇 선수가 상대팀의 태클에 왼쪽 발목 부상을 당해 수술했다고 하는데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영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자세네요. 어떤 자세요? 이분 탈구됐죠. 네. 발목이 탈구되는 전형적인 자세. 발목이 이렇게 삐기도 하고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잖아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부러지면서 탈구라고 하면 관절이 빠지는 거거든요. 정리가 이걸로 해드릴게요. 저기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이거 뼈 모양이 발목이 좀 변형이 있어요. 이게 좀 똑바로 이렇게 서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정강이 뼈고 여기는 비골, 경골이고 비골. 우리 종아리에서 체중을 받는 뼈는요 경골이에요. 크고 굵은 뼈. 얘는 체중을 거의 안 받아요. 뭐 한 10%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 아예 없어도 체중 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발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요. 발목의 바깥쪽 벽을 형성하는 비골이. 그래서 발목 같은 경우에는 경골이 이렇게 지붕이 있고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복숭아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바깥쪽 복숭아뼈는 비골이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름모골이에요. 마름모에 거골이라고 하는 발목뼈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형태거든요. 마름모에 이렇게. 무릎 관절에 비하면 꽤 안정된 형태죠. 무릎 관절은 고인돌처럼 그냥 이렇게 둥 올라와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발목 관절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형태로만 보면 무릎보다 훨씬 뼈가 안정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무릎이 더 빠지기 쉽겠네요. 아니요, 근데 무릎이 탈구되는 게 훨씬 드물어요. 고관절만 해도 이렇게 볼앤소켓이라고 해요. 이런 볼앤소켓 조인트. 볼하고 소켓 들이 쏙 들어가니까 얘들이 좀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무릎은 이런 거예요. 거의 고인돌 관절이죠. 그래서 뼈가 주는 안정성은 없지만 무릎 주변에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이 또 많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탈구되는 일은 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전공의 때 교수님들이 전공의들 태울 때 굉장히 많이 쓰던, 내가 요즘 발목 안 보는데도 아직도 외우고 있을 정도로 라우게 한센 클래시피케이션이라 해가지고 발목이 다치는 기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발목 부러져서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엑스레이가 걸리면 저거는 라우겐 한센 타입이 몇 번째 타입이냐 뭐 이런 거 항상 물어보고 하셨거든. 몇 개나 있어요? 타입이 아마 한 6개인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발목이 부러지는 거하고 이 부러지면서 탈구가 되는 거하고 기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뼈만 부러지고 어떤 경우에는 탈구까지 되느냐. 근데 힘의 크기예요.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느냐. 탈구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하이 에너지 인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과격한 이 속도에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힘이 들어오면 부러지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냥 발목까지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어떤 식으로 저기 힘이 갔냐면 발목 탈구되는 제일 흔한 기전 중에 하나인데 발목이 이렇게 하이퍼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발목을 우리가 움직이는 기술을 할 때 발목을 얼굴 쪽으로 위로 올리는 거를 도지 플렉션이라고 해요. 밑으로 하는 거를 플란타 플렉션. 이 선수가 예상되는 거는 지금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 밖으로 돌면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얘가 뒤에서 이렇게 쳤죠. 밑에 거골이 뒤로 이렇게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구부러지는 힘이 가고 발이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니까 요 위에 뼈는 앞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포스티리어 디슬로케이션, 그래서 거골이 뒤쪽으로 빠졌다. 뒤쪽으로 빠지니까 아마도 이 종아리 뼈의 뒤쪽 부분, 여기 뼈도 부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얘가 빠지려면 얘가 치고 나가야 되거든.
뭐 부러지는 형태야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뼈가 어느 게 부러지고 안 부러지고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골절의 발생을 했을 때 특히 뼈만 부러진 게 아니고 탈구가 되면 정형외과가 응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몇 가지 응급이 있어요. 개방성골절, 구획증후군, 탈구, 관절 탈구도 응급인데 뭐 예를 들어 손가락이 탈구됐다 이런 거는 뭐 사실 응급이라고 안 해요. 근데 메이저 조인트, 큰 관절이 빠지는 거는 응급이에요. 왜 응급이냐면 발목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빠지면 발하고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신경의 대부분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여기 복숭아뼈 안쪽으로 지나가요. 이렇게 거기 뒤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요.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관절 구부러지는데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발목 같은 경우도 탈구는 가능한 빨리 제자리로, 정확하게 제자리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원래 있던 비스듬한 위치로까지는 보내주는 게 좋아요.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이제 댓글에도 이런 글들이 자연과학세포님 적으셨는데 의료진이 몇 분 만에 흡입성 진통제 펜트록스를 주고 그 자리에서 골절 탈구된 발목을 맞추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축구하다 발목이 돌아가서 복사뼈 2개랑 정강이뼈 2개가 다 골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목이 돌아간 채로 119 대원분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갔는데 앰뷸런스가 흔들릴 때마다 엄청 아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CT를 찍고 뼈를 맞추는데 CT 같은 영상 진단 없이 뼈를 맞추는 게 괜찮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이렇게 발목이 돌아간 경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얼음찜질하는 거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 댓글로 펜트록스 주고 정복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펜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흡입하는 진통제거든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 진통 효과가 상 올라요. 그래서 다쳐가지고 응급 상황에서는 금방 효과가 나오고 떼면은 또 금방 효과가 없어지고 움직일 때마다 너무 통증이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골절이든 이런 탈구든 간에 모션이 있으면은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목을 대줘야 돼요. 부목. 그래서 우리가 부목을 대는 이유는 다치는 순간에 안 다쳤던 주변의 연부 조직들. 연부 조직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부 조직들이 다치면 완벽한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기 전에 추가적인 손상을 안 주기 위해서 이거를 부목을 대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문지가 있다 이런 거 신문지가 있다 보면 신문지라도 이렇게 좀 두껍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데 해가지고 옷으로라도 이렇게 땡땡땡 감아서 그거라도 되면 훨씬 낫거든요. 뭐라도 이렇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싸매가지고 가면 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정형외과 의사가 아닌 이런 거를 시도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는 일반적으로 관절이 빠지면 보통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볼 때도 빠졌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변형이 엄청 심하게 오거든. 관절 자리가. 우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간다. 그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근데 너무 심하게 뒤틀려서 맞춰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맞추는 거에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그냥 당기는 거예요. 천천히. 발목도 이렇게 되면 발목 그 축을 따라서 이게 축이잖아요. 이 축을 따라서 천천히 당기는 거예요. 당기다 보면 털커덕 하고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변에 연부 조직들이 있잖아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텐션들이 있거든. 이게 뒤틀리면 얘들이 이렇게 쭈글쭈글 돼 있다가 이거를 서서히 잡아당기면 연부 조직이 원래의 텐션으로 이제 쭉 가면서 얘들이 서로 잡아당겨 가지고 제자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뭐 틀어서 꺾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도 보통 빠지면 이게 앞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이 어깨가 옆에서 봤을 때 상완골 머리가 앞쪽으로 빠지면 너에 갖다 해가지고 뒤로 잡아당기면 절대 안 돼요. 앞쪽으로 빠졌잖아. 앞쪽으로 빠졌으면 앞쪽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럼 당기면 얘가 당기다가 이렇게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당기다가 이 컵만 딱 넘어서면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들의 텐션에 의해서 턱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러졌다고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치유가 되면 좋을까? 정형외과에서도 프랙처다 그러면 골절이죠. 근데 프랙처 디슬로케이션이다 그러면 골절 탈구거든. 응급실에서 뭐 누가 왔는데 프랙처 디슬로케이션이다 그러면 일단 크게 다쳤구나라고 딱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해야죠. 무조건 수술하는 거고 이제 예후를 결정짓는 거는
다칠 때 뼈가 많이 부러지더라도 인대 손상이 적다. 그러면 좀 더 잘 회복할 확률이 높죠. 근데 예후가 안 좋은 거는 인대 손상이 많거나 이 관절이 부러지면 연골도 손상이 될 거거든.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면 또 예후가 안 좋을 테고. 그리고 또 이거를 얼마나 잘 치료하느냐도 중요해요. 이런 거죠. 쉬운 골절은 누가 해도 결과가 큰 차이가 안 날 수가 있는데 이런 골절은 누가 하느냐가 결과에 엄청 큰 차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양경윤 교수님, 강남 세브란스 양경윤 교수님은 은퇴하셔가지고 국군수도병원에 골절센터로 가셔서 이제 군인들은 혹시 다쳐도 엄청나게 좋은 치료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골절 탈구 이렇게 심한 거는 그런 분들이 치료를 하면 결과가 훨씬 더 좋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댓글에 그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안드레 고메스 선수 발목 골절 탈구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발목에 골절 탈구되는 기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